처음에는요,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민사소송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회고록이 시민단체들 때문에 소송을 받았었는데, 이도하 의원님, 일단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송 요청을 했어요? 네.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이제 뭐 이송 요청을 하면서 예. 사유를 기재하기를 광주 지역은 5.18 정서가 매우 강하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역에 이제 서울 지역으로 재판을 옮겨달라고 관할을 옮겨달라는 걸 이송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청을 했는데 저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이제 조언을 하는 법률가 그룹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사정수석 하시고 그분들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변호사님들이 옛날 분들이셔서 이제 과거에는 광주 지역이 향판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법원 행정처의 통계를 받았을 때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광주 지역이 향판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판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옛날 생각을 하시고 아마 과거에 이제 그 광주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거기가 뭐 한 고등학교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광주 지역에 뼈를 묻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판사들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더 이제 그냥 경량 교류를 하는 판사보다도 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법원 행정처에서 경량 교류를 많이 하고 하면서 그렇지도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거보다도 먼저 판사들은 그런 데서 자유롭게 헌법과 그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정서가 강한 그쪽 지역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판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공정성을 의심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적절한 사유가 아니어서 법원에서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좀 이송 신청을 하기에 적절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 이유대로 재판부가 결정을 해준다면 재판부가 각 지역의 법원의 지역색을 인정하는 꼴인 거 아니에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대구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는 분이 만약에 뭐 진보적인 성향이다. 그럼 그분도 이제 또 이송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광주로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울로 가자고 지금 그러고요.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전혀 그게 없다고 100%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분들도 엄청나게 고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법 판단에 집어넣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본인이 뭐 두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이제 특히 광주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본인의 생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재판부가 이송 판결을 받아준다고 하면 저 이유 때문에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는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이유로 지역색을 들었다. 그 부분이 조금 있을 정도. 만약에 옮겨진다 한다면 5.18 단체들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이 결정을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 단체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광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관할 지역을 고려할 때 정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에서 재판하는 것이 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모으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들어보기가 더 편리한가를 하나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사실 광주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결정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하는 게 더 맞아 보이고요. 또 본인이 뭐 오가는 게 뭐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가처분 사건은 변호사만 오가는 거지 본인이 왔다 본인이 직접 이동할 필요는 민사 없고. 재판이니까 전혀 그럴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광주에 관해서 워낙에 정말 그 회고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어서 정말 뭐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는 등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허위 사실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5.18 단체로서는 도저히 이거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좀 판단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건데 하정우 평론가님 글쎄요. 위자료 청구 소송이거든요. 전 대통령에 대한. 뭐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든지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빚어진 만맥상으로 인해서 9,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내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위장병이라든가 피해를 봤다. 직장에서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의견 충돌로 예. 불이익을 당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찬성하고 반대함에 따라서. 예. 그래서 뭐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예. 1인당 5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요청 이 소송을 낸 건데 이게 원래는 탄핵 이전에 탄핵 결정을 빨리 내리라는 의미에서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예.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취하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서 그냥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예. 확실하게 확인을 시키는 의미에서 예.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처음에 취지를 들었을 때는 뭐 그럴만하다라고 했었죠.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병 걸리겠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글쎄요, 이게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건 뭐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게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 50만 원을 다 인정할지 아니면 아예 저거를 인정을 안 할지 아니면 뭐 소량이라도 인정을 할지 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소송을 낸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예. 재판부로부터 증명받고 싶은 그런 열정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개인당 했는데 저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뭔가 예. 좀 법원으로부터라도 판결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예. 그런 재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민사재판은 그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지만 물론 형사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죄가 완전히 있다 없다 지금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다룰 수는 있을 것 같고 예. 저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예. 다만 이제 저게 어떤 형태로 나오든 민사소송에서 일부라도 지금 대리인 곽 변호사나 아니면 그 소송을 제기한 분들한테 승소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게 되면 예. 법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 국민에게 엄청난 심대한 피해를 줬다 하는 부분이 판례로 남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재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피해받는 국민들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판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상.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이제 국가배상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자연인 박근혜라는 사람 때문에 나 개인 국민 한 사람이 민사상 손해를 입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거를 제기를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그렇더라고요. 박상원 변호사가 예. 이걸 소송대를 맡았는데 이 공적인 자리는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뭐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개인에게도 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판단을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예. 뭐 가능성보다는 소송 그 자체로서 의미를 좀 가졌다. 국민들의 예. 목소리를 이렇게 냈다. 10,0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모였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첫 재판이 열리는 거거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런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네요. 네. 라고 하면서 예. 1인당 5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요청 이 소송을 낸 건데 이게 원래는 탄핵 이전에 탄핵 결정을 빨리 내리라는 의미에서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예.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취하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서 그냥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예. 확실하게 확인을 시키는 의미에서 예.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취지를 들었을 때는 뭐 그럴만하다라고 했었죠.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병 걸리겠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글쎄요, 이게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건 뭐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게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 50만 원을 다 인정할지 아니면 아예 저거를 인정을 안 할지 아니면 뭐 소량이라도 인정을 할지 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소송을 낸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예. 재판부로부터 증명받고 싶은 그런 열정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개인당 했는데 저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뭔가 예. 좀 아니면 이 얘기를 들어보기가 더 편리한가를 하나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사실 광주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결정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하는 게 더 맞아 보이고요. 예. 또 본인이 뭐 오가는 게 뭐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가처분 사건은 변호사만 오가는 거지 본인이 왔다 본인이 갔다 직접 이동할 필요는 민사 없고. 재판이니까 전혀 그럴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광주에 관해서 워낙에
정말 그 회고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어서 정말 뭐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는 등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허위 사실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5.18 단체로서는 도저히 이거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좀 판단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건데 하정우 평론가님 글쎄요. 위자료 청구 소송이거든요. 전 대통령에 대한. 뭐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든지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빚어진 만맥상으로 인해서 9,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내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위장병이라든가 피해를 봤다. 직장에서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의견 충돌로 불이익을 당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찬성하고 반대함에 따라서. 그래서 뭐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봤다. 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법 판단에 집어넣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본인이 뭐 두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이제 특히 광주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본인의 생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재판부가 이송 판결을 받아준다고 하면 저 이유 때문에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는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이유로 지역색을 들었다. 그 부분이 조금 있을 정도. 만약에 옮겨진다 한다면 5.18 단체들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이 결정을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 단체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광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관할 지역을 고려할 때 정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에서 재판하는 것이 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모으거나 그 광주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거기가 뭐 한 고등학교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광주 지역에 뼈를 묻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판사들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더 이제 그냥 경량 교류를 하는 판사보다도 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법원 행정처에서 경량 교류를 많이 하고 하면서 그렇지도 않고요. 또 두 번 무엇보다도 그거보다도 먼저 판사들은 그런 데서 자유롭게 헌법과 그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정서가 강한 그쪽 지역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판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공정성을 의심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적절한 사유가 아니어서 법원에서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좀 이송 신청을 하기에 적절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 이유대로 재판부가 결정을 해준다면 재판부가 각 지역의 법원의 지역색을 인정하는 꼴인 거 아니에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대구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는 분이 만약에 뭐 진보적인 성향이다. 그럼 그분도 이제 또 이송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광주로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울로 가자고 그러고요. 이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전혀 그게 없다고 100%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분들도 엄청나게 고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처음에는요, 2명의 전직 대통령의 민사소송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회고록이 시민단체들 때문에 소송을 받았었는데, 이도하 의원님, 일단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송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이제 뭐 이송 요청을 하면서 사유를 기재하기를 광주 지역은 5.18 정서가 매우 강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역에 이제 서울 지역으로 재판을 옮겨달라고 관할을 옮겨달라는 걸 이송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청을 했는데 저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이제 조언을 하는 법률가 그룹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사정수석 하시고 그분들 있거든요. 그 변호사님들이 옛날 분들이셔서 이제 과거에는 광주 지역이 향판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법원 행정처의 통계를 받았을 때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광주 지역이 향판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판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옛날 생각을 하시고 아마 과거에 이제